조선 정조 시기 전국의 모든 부와 황금이 모여들던 한양의 운종가는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탐욕의 냄새를 풍기는 거대한 시장이었습니다. 이 욕망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저작거리의 가난한 천민 출신이면서도 오직 비상한 암산 능력 하나로 거상들의 은밀한 돈줄을 쥐고 흔들던 산에 만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노비의 자식으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양반들의 발길질과 장터, 잡배들의 매질 속에서 오직 굶주림과 멸시만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는 언젠가 돈을 산더미처럼 모아 화려한 족보를 사들이고 자신을 멸시하던 자들 위에 군림하겠다는 맹목적이고도 잔인한 신분 상승의 욕망이 이글거리는 불꽃처럼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인간의 돌이나 신의 따위는 가볍게 저버릴 수 있는 비정한 인간이었습니다. 그의 천재적인 셈법과 잔인한 수단은 결국 도성 최고의 권력자이자 조정의 모든 군수물자와 유통권을 독점하고 있던 노론의 거두 최 판서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최 판서의 은밀한 지하 집무실로 불려간 만수는 그 자리에서 양반이 될 수 있는 면천, 첩지와 위조된 명문가의 족보를 대가로 제안받았습니다. 만수에게 내려진 임무는 전국의 굶주린 백성들을 구휼하기 위해 조정에서 발행한 구휼 및 수만 가마니를 가로채는 극비의 자금 세탁 음모였습니다. 만수는 즉시 조선 전역의 물류 장부를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평안도와 함경도 등 변방의 기근 지역으로 가야 할 쌀을 서류상으로는 이미 군사기지에 지급된 것처럼 가짜 군량 및 영수증을 만들어 완벽하게 위장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쌀들을 한양의 대형 상단에 3배가 넘는 폭리를 취하며 은밀하게 매각했습니다. 그해 겨울 만수의 정밀한 장부 조작으로 인해 북방의 변방, 백성 수천 명이 단 한 줌의 쌀도 구하지 못한 채 차가운 길거리에서 피를 토하며 얼어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만수는 한밤중에 등잔불을 켜고 황금 궤짝을 세어보며 드디어 양반의 관복을 입을 수 있다는 광기 어린 미소를 지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수가 최 판서로부터 은밀하게 약조된 명문가의 족보를 건네받아 자신의 비밀 서고에 숨겨둔 바로 그날 밤부터 기이하고 서늘한 징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방이 고요한 새벽, 만수가 집무실에서 혼자 착복한 비자금의 최종 액수를 확인하기 위해 주판을 튕기려 할 때였습니다. 갑자기 방 안의 등잔불이 아무런 바람도 없이 동시에 픽 하고 꺼져버리며 사방의 벽면에서 얼음장 같은 기괴한 한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찰칵 찰칵 찰칵하고 누군가 주판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소름 끼치도록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만수가 사들인 서양식 라이터로 등잔불을 다시 켰을 때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책상 위에 놓인 그의 낡은 청동. 주판 알들이 마치 살아있는 벌레처럼 스스로 좌우로 빠르게 튕겨나가고 있었습니다. 소름이 끼친 만수가 그 주판의 최종 숫자를 확인했을 때 그곳에 새겨진 수치는 정확히 그날 평안도 신계령 협곡에서 굶어 죽은 백성들의 머릿수와 단 한 명의 오차도 없이 일치했습니다. 공포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만수가 주판알을 털어내고 붓을 들어 장부의 오차를 수정하려 하자 벼루에 갈아둔 검은 먹물이 순식간에 검붉은 핏물로 변하며 화선지 위로 기괴하게 번져나갔습니다. 만수가 손으로 가짜 족보를 만질 때마다 서고 벽면 너머에서 굶어 죽어간 아이들과 늙은 마부들의 가녀린 울음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찔렀습니다. 환각에 시달리던 만수는 자신이 너무 피로하여 미쳐가는 것이라 스스로를 다독이며 공포를 잊기 위해 숨겨둔 황금 궤짝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만수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자빠졌습니다. 궤짝 안에서 영롱하게 빛나고 있어야 할 수천 양의 황금 금괴들이 전부 평안도 백성들이 죽어가며 마지막으로 입에 채워 넣었던 차가운 흙모래와 썩은 집단 그리고 피 묻은 돌덩이로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수가 완벽한 통계와 수치로 쌓아 올렸던 탐욕의 세계가 정체를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원혼들의 저주에 의해 밑바닥부터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신이 반쯤 나간 만수가 가짜 족보를 들고 사대부들의 대형 연회에 참석하여 자신이 판서 가문의 양자로 입적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려던 디데이 저녁 진정한 파멸의 무대가 열렸습니다. 종로의 호화로운 대저택에 한성부의 고위 관료들과 명문가, 사대부들이 가득 모인 자리에서 만수는 화려한 실크 관복을 입고 당당하게 위조된 족보를 펼쳐 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연회장의 사방문이 거칠게 열리며 횃불을 든 포졸들과 포도 대장이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만수가 겪었던 모든 기이한 현상들의 배우이자 이 완벽한 덫을 놓은 설계자는 다름 아닌 만수의 밑에서 3년간 묵묵히 장부 작성을 도우며 서주 업무를 맡았던 하급 산학자 준우였습니다. 사실 준우는 만수의 탐욕스러운 구휼미 조작 사건으로 인해 고향 평안도에서 부모와 동생을 모두 잃고 홀로 살아남은 유족이었습니다. 준우는 만수가 기이한 현상에 짓눌려 공포와 환각에 빠져 비틀거리던 지난 수일 동안 만수의 비밀 서고,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진짜 밀거래, 장부 원본과 최 판서의 친필 서찰을 모두 확보하여 조정의 강직한 사원부 판관들에게 이미 전달했던 것입니다. 만수가 밤마다 보았던 도깨비 주판과 핏빛 장부는 귀신의 소행이 아니었습니다. 천재적인 기계공학 지식을 지니고 있던 준우가 만수의 책상 밑에 정밀한 서양식 자석장치를 매설하여 주판알을 원격으로 조작한 과학적인 연극이었습니다. 또한 벼루에 산화되면 붉게 변하는 특수한 서역산 약품을 섞어 만수의 죄책감을 극한으로 자극해 스스로 이성을 잃고 증거를 노출하게 만든 완벽한 심리 역학의 결과물이었습니다. 형조 관아의 엄숙한 대청마루에서 열린 공개 재판에서 만수는 끝까지 자신은 최 판서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며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그러나 준우가 만수가 쓰던 청동 주판에 숨겨진 격벽을 누르자 그 안에서 최 판서와 만수가 구휼미를 빼돌려 착복한 정확한 은계의 수량과 뇌물, 상납 명단이 적힌 진짜 가죽 장부가 군중 앞에 적나라하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명백한 증거 앞에 만수를 사냥개로 이용하고 버리려던 최 판서와 부패한 노론 관료들은 단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못한 채 현장에서 전원 체포되었습니다. 신분 상승이라는 허황된 욕망에 눈이 멀어 수천 명의 동포를 굶겨 죽였던 천민만수는 양반의 이름으로 불려보지도 못한 채 구휼미 대역죄의 집행자로 지목되어 도성 백성들이 지켜보는 사형장에서 비참하게 차명에 처해졌습니다. 그가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어 모았던 수십만 양의 비자금과 가상 재산들은 사원부의 철저한 감독하에 평안도의 생존 주민들과 도성에 굶주린 빈민들에게 단일 푼의 오차도 없이 공평하게 수학적으로 환수되어 분배되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관아 마당을 걸어 나오며 준우는 자신의 가방 속에 부서진 청동 주판알 하나만을 챙겨 넣은 채 고향 북방을 향해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인간의 존엄을 버리고 숫자의 꼭대기에 오르려던 한 사내의 뒤틀린 욕망은 그렇게 자신이 불태웠던 백성들의 분노 앞에 완벽하게 무너지며 역사 속으로 쓸쓸히 사라졌습니다.